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지난 17일 부산 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항공사 기장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당초 계획했던 살해 대상이 더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3년 전부터 전 직장 동료 4명을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피의자 A씨로부터 이번 사건 피해자와 경기 일산 피해자 외에도 다른 전 직장 동료 2명을 더 살해하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직장 생활 중 겪은 갈등을 이유로 3년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왔으며 검거 전 창원으로 이동한 이유 역시 창원에 거주하는 동료를 살해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캐리어에서 범행에 쓰인 흉기를 압수하고 경기 일산 사건과의 병합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을 앞두고 부산시의 퇴거 압박이 거세지자 요트 관광업체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지난주부터 적법한 계류장을 확보하지 못한 요트 업체 62곳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퇴거하지 않은 선박 70척에 대해 변상금 부과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업체들은 수영만 계류 허가가 끝났지만 북항이나 남천항 등 인근 대체 시설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장 대변항으로 임시 이동했던 요트가 악천 후에 침몰하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선주들은 준비 없는 퇴거 강요가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재개발이 진행되더라도 협약 시 약속한 대로 한 개의 계류장은 존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남 김해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집단 퇴장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18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주요 안건 때마다 토론과 표결 대신 퇴장해 의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로 원종하 인제대 교수를 내정했지만 민주당이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거부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사전투표 도장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 상정도 민주당이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이유로 퇴장했다며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촉구했습니다. 경남 진보교육감 단일화를 위한 도민 참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감 만들기 경남시민연대는 도민 공천인단 참여자가 약 4만 명에 육박해 당초 목표 15,000명의 3배에 달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시민연대는 이번 참여를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을 도민이 직접 선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했습니다. 도민 공천인단 투표는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며 여론조사 등과 함께 최종 후보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국내 최초의 장애 학생 대상 예술특수학교가 부산대학교에 들어섭니다. 부산대학교는 17일 오후 교내 부지에서 사범대학 부설 예술 중고등 특수학교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는 2028년 8월 준공 예정인 이 학교는 미술과 음악에 재능이 있는 장애 학생 138명을 전국 단위로 선발해 전문 교육을 제공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 474억 원이 투입되며 예술 특화 강의실은 물론 기숙사와 체육관 등 맞춤형 생활시설도 함께 구축될 예정입니다. 부산대는 이번 학교 건립을 통해 장애 학생들이 학업과 예술 활동을 안정적으로 병행하며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산 조선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부산시는 18일 오전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조선산업 AI 전환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AI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선산업의 공정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를 비롯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부산대와 해양대 등 12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날 출범한 AI 혁신 얼라이언스를 통해 조선산업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공급 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신중년 세대 사회 공헌 활동 지원에 나섭니다. 이 사업은 신중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비영리 단체와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활동 분야는 교육과 사회 서비스, 문화예술 등 13개의 전문 분야로 시는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또는 자격증을 가진 380명을 모집해 각 참여기관에서 활동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 50세 이상 69세 이하의 미취업 부산시민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장노년 일자리 지원센터, 문화 콘텐츠 개발원, 5.6도 인생 후반전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부산경찰청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18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부산 지역 전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 전담반 147명을 편성해 24시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금품 수수와 허위 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온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응해 경남 창원시가 공공기관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창원시는 18일 시청에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유치 전략과 올해 추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위원회는 경제, 학계, 산업계 전문가와 시의원, 공무원 등 22명으로 구성돼 공공기관 유치 전략 자문과 정책 제언 역할을 맡습니다. 공동위원장에는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6.3) 지방선거 70여일을 앞두고 치열한 선거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기장군은 오는 22일 예비후보 공식 등록을 앞두고 저마다 기장 발전에 적임자를 자처하며 치열한 물밑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출마 예정자들을 차선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으로 분류돼 온 기장군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한 번 정치적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공모에는 우성빈 전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이 신청하며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국회에서 쌓은 정책 기획력과 예산 확보 역량을 내세우며 AI 데이터 센터 유치와 기장 교통 혁신을 속도감 있게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장군에 필요한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따내고 어떻게 내가느냐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배우게 됐어요. 이재명 정부와 함께 손잡고 기장군을 정말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최대의 조건을 갖춘 지선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제가 한번 도전하게 됐습니다. 현 기장군수가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후보 공모에 신청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4명의 출마 예정자가 치열한 공천 경쟁에 나섰습니다. 먼저 김한선 전 53사 단장은 34년간의 군 지휘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강한 추진력을 내세웁니다. 동부산 발전 연구원 설립을 통한 현안 해결은 물론 신항촌 해안도로 개설과 기장시장 현대화 등 굵직한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준비가 100% 이상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기장 군수가 된다면은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효율적으로 성과 있게 군수직을 추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육군 소장 출신으로서 기장군의 박정희가 되겠습니다. 이승우 부산시의원은 4년간의 시의정 활동을 거치며 지역 발전 방향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해온 강점을 내세웁니다. 30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기장군의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첨단 산업 유치와 농어업 6차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군과 시의회와 기업 운영의 경험을 삼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기장군 예산을 1조 원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정관선 다음은 기장선입니다. 자강천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국회 보좌관 출신의 임진규 전 정책실장은 중앙 정치 무대의 실무 경험을 고향 발전에 쏟겠다는 각오입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은 물론 관내 13개 산업단지에 고부가 가치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중앙 무대에서 배운 걸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서 한번 힘써 보려고 그렇게 다짐을 해서 부모님이 계시는 문동으로 그렇게 내려와서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해운대에서 숙박하시고 기장에 잠시 놀러 왔다가 가시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체류형 그런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확보하고 싶고요. 정명시 전 기장경찰서장은 기장의 미래 40년을 첨단 산업과 일자리로 재설계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중입자 가속기 기반의 의료도시 완성을 비롯해 읍면 권역별로 맞춤형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해 경제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장군은 이제 인구 50만 시대, 1000만 관광 도시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AI, 그다음에 에너지, 첨단 산업, 관광을 연결해서 1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 정명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한 조국혁신당 정진백 출마 예정자는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직접 소비하는 이른바 지산지소 모델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원전의 잉여 전력을 활용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는 첨단 플랫폼 도시를 구축하고 인구 유출을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생산한 전력을 가지고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는 첨단 플랫폼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장 발전에 필요한 비전을 반듯하게 세우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대중교통망 확충 또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기장의 변화, 기장의 발전을 꾀하고 싶어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 인프라부터 첨단 산업 유치까지 저마다 기장 발전의 적임자를 자처하고 나선 상황. 각 당의 주도권 경쟁 속에 한층 셈법이 복잡해진 기장 군수 선거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전 세계 요트인들의 축제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가 국내 최초로 통영에 기항했습니다.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극한의 레이스인 만큼 통영시는 오는 22일까지 다채로운 해양 문화 축제를 열고 손님 맞이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소식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영민 기자, 먼저 클리퍼 요트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 대회는 1996년 시작된 세계 최장거리 무동력 레이스입니다. 전문 항해사와 일반인이 팀을 이뤄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극한의 도전으로 유명한데요. 이번 시즌에는 경남도와 통영시가 국내 최초로 기항지를 유치해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통영에는 26개국에서 온 200여 명의 선수단과 30m에 이르는 대형 요트 10척이 차례로 입항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기항지 인근 도난 관광지에서는 기항지 축제인 포트위크가 열려 통영의 아름다운 바다와 해양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예정입니다. 네, 통영 도남 관광지 일대가 축제 분위기로 활기를 띨 것 같은데요. 또 다양한 체험과 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통영시는 오는 22일까지를 포트위크로 정하고 다양한 체험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20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미식축제 포트테이블이 눈길을 끄는데요. 강대호 셰프가 개발한 통영 굴요리를 비롯해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로컬 음식과 글로벌 미식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또 21일에는 재즈 공연과 함께 대규모 축하 불꽃쇼가 펼쳐져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이번 레이스 가운데 가장 긴 구간인 통영에서 시애틀까지 이어지는 항로의 공식 출항식이 화려하게 진행됩니다. 네, 국제적인 대회인 만큼 통영시가 거둘 경제적인 기대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번 대회를 계기로 통영이 글로벌 해양 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국 대사관이 참여하는 산업 쇼케이스를 통해 국제 해양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2026 대한민국 문화도시로서의 위상도 한층 강화할 전망입니다. 또 선수단이 용호도에서 플로깅 활동을 하거나 한산도 재승당을 방문하는 모습이 전 세계 미디어를 통해 소개됩니다. 통영의 역사와 생태 가치가 자연스럽게 홍보되면서 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대회가 통영이 세계적인 해양 레저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표영민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 부산시장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공천 배제 가능성이 거론됐던 현직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의원이 본선 진출을 놓고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앞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박 시장의 컷오프를 주장하며 진통이 있었지만 부산지역 의원들의 반대와 장동혁 대표의 공감대가 형성되며 경선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7일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박 지사와 관련해 풍부한 행정과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청 설립과 주력 산업 육성을 이끌어왔다며 안정적인 도정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날 공관위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울산광역시장에는 김두겸 시장을, 강원도지사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각각 단수 공천했습니다. 박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후보 결정에 대해 도민과 당 공관위에 감사하다며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성공한 도정을 기반으로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 비전을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 지사가 17일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경남 대전환을 내세우며 서부 경남 KTX 조기 완공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경남의 산업 구조를 바꾸는 경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가 과거로의 회귀냐 미래로의 전진이냐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경남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단수 공천을 받은 박완수 지사에게 공정한 경쟁을 하자고 했습니다. 정말 페어플레이를 통해서 경남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경남의 미래를 위해서 누가 더 잘해 나갈 수 있는지, 누가 더 이번 정부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국가적인 대전환과 함께 경남 대전환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후보인지를 경쟁하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경남 기초단체장 2곳에 대한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관위는 17일 거제시장 후보로 변광용 현 시장을, 통영시장 후보로 강석주 전 통영시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경남도당은 앞서 창원시장과 진주시장, 김해시장, 밀양시장, 사천시장, 함양군수, 남해군수 선거는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